판테아이 스레이 반티 스레이에서 알아보는 캄보디아 앙코르 사원 건축. 판테아이 스레이의 건축 시기 10세기 후반. 판테아이 스레이는 10세기 후반 두 명의 앙코르 왕조의 통치 기간에 지어졌습니다. 다젠드라 바르만 왕 944-968과 그의 후계자 자야바르만 5세 968. 천은 모두 사원에서 발견된 뒤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야제나바라는 나젠드라 바르만 왕 시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은 그에게 땅을 하사했고 그는 그곳에 판테아이 스레이를 포함한 3개의 시바파 사원을 그의 남동생과 함께 세웠습니다. 967년에 봉헌되었지만 사원은 968년 나젠드라라는 왕이 죽었을 때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야제나바라가 그의 스승 역할을 하면서 자야바르만 5세의 통치 기간 동안 건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변화하는 앙코르 사원 건축과 공간 구성을 보여줍니다. 파콩, 프놈바캥, 프레룹, 타케오, 앙코르와트, 바이온 사원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10세기 초반처럼 앙코르는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지바, 수현제 코케로 알려짐에 유리하게 버려졌습니다. 나젠드라 바르만은 동바라의 남쪽에 수도를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 953년과 961년에 봉헌된 동 메본과 프레룹 사원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자야바르만 5세는 968년에 수도의 중심을 동 바라의 서쪽으로 옮겨 975년에 타케오를 건설했습니다. 코케르, 커케르. 928년 이사나바르만 2세가 사망한 후 자야바르만 4세는 921년부터 앙코르의 작은 속국을 다스리다가 크메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대규모 건설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941년경 그가 죽었을 때 완공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촉 카르게르 촉걸절 코케르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3년 안에 죽었습니다. 프라세톰의 큰 벽돌 단지에 더하여 자야바르만 4세는 계단식 피라미드가 거의 35m에 달하는 인상적인 사원을 세웠지만 이 또한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큰 바라이 저수지와 여러 개의 부속 기념물들이 이하심 찬건축 프로그램에 추가되어 코케르를 캄보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물 유적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지는 코케르의 프라사톰 프라세텀입니다. 꼭대기에 성소탑 프라삿이 있는 7층 피라미드로 미완성 사원입니다. 판테아이 스레이가 건축되는 10세기에 멕시코의 지첸 이츠아가 건축되었네요. 인도네이상 보로부두르 사원은 9세기에 지어졌고요. 인도의 부리아디스바라 사원은 11세기 초에 건축되었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봉정사 금각전도 10세기인 963년에 지어졌습니다. 판테아이 스레이의 이름과 같이 크메르어로 판테아이 스레이는 여인들의 도시를 의미하지만 이는 현대에 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마도 상서로운 도시를 뜻하는 판테아이 스리의 발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름 역시도 이 기념물의 원래의 이름이 아닙니다. 기념물에서 발견된 뒤문들은 원래의 산스크리트어 이름이 시바의 도시를 뜻하는 이스바라프라임을 보여줍니다. 판테아이 스레이는 시바 신을 모시는 사원이었습니다. 중앙 성소탑에 위치한 주요 신상은 시바의 남근을 상징하는 닌가였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판테아이 스레이는 붉은 사암에 새겨진 뛰어난 조각 장식 덕분에 크메르 기술의 보석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판테아이 스레이의 공간 구성 단층 구조로 이루어진 판테아이 스레이의 건물들은 동서축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순례지로서 손님들에게 환대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인도 사상을 본떠 만든 신들의 천상거주지를 표현한 이 사원은 계층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념물의 중앙 단지는 엘리트들에게만 허용되었던 반면 중앙단지 동쪽에 있는 긴 통로와 주변 건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중앙 성소 내부입니다. 중앙에는 시바 신을 상징하는 링게가 붉은 천으로 덮여 있는 제단에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지기 디베라팔레입니다. 중앙 성소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탑과 남탑에서 볼 수 있는 디베드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여신 또는 천녀를 뜻합니다. 부서관에 있는 페디멘트를 보여줍니다. 페디먼트는 건축물의 지붕이나 입구 위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장식 공간을 말합니다. 페디먼트에는 신화를 담은 timpanum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timpanum은 페디먼트 안쪽에 납작한 부분으로 주로 신화나 전설, 종교적인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문인 동쪽 거피얼 탐문 문설주에 새겨진 디문입니다. 비문은 산스크리트어와 고대 크메르어로 쓰여 있습니다. 사원 입구 두 길의 경계석 바운더리 스톤입니다. 프라세, 즉 성소탑입니다. 사원의 중앙 계단에서 발견된 수호신상입니다. 정품은 프놈펜 국립박물관에 있고 사원에는 복제품이 있습니다. 사원을 지키고 악령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수호신입니다. 판테아이 스레이는 많은 앙코르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서축을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독특하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유적지의 동쪽 끝으로 이어지는 입구, 정각 고프라에서 시작하여 기둥이 있는 갤러리와 서쪽 끝으로 뻗어있는 두 개의 긴 측면방으로 둘러싸인 67m 길이의 긴 둑길을 지나갑니다. 증축된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북쪽에 하나, 남쪽에 3개가 있습니다. 둑길은 사원의 세 번째 외벽의 동쪽 고프라에서 끝나며 이는 유적지 배치도의 두 번째 영역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95x110m 크기이며 큰 해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의 외벽은 38x42m 크기이고 안쪽의 첫 번째 외벽은 23.50m 크기의 정사각형입니다. 각 외벽은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고프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벽과 첫 번째 외벽 사이의 공간은 목조 구조물이 사라진 부속 건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기념물의 핵심이 위치한 첫 번째 외벽의 안뜰에서 반복되는데 95m의 기단이 3개의 성소탑 프라삿을 지지합니다.
중앙 성소탑은 높이가 9.86m이며 앞방만 답하여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서쪽을 향한 두 개의 건축물이 이중앙 배치를 완성합니다. 인도식으로 해석하면 판테아이스레이는 계층적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원의 구성은 두 개의 주요 영역을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은 해자로 둘러싸인 엘리트들을 위한 사원이었던 반면 중앙 단지 동쪽에 있는 긴 둑길과 인접한 건물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앙 성소 이부는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입구 전각에 기초 비석을 설치하고 두 번째 입구 전각에 복제품을 설치한 것은 이 두 영역 사이의 이분법을 확인시켜줍니다. 서양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고프라라고 부르는 이러한 입구 전각에는 하나 이상의 숭배 대상을 모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프라의 측면 입구만 사원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판테아이스레이 스타일.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크메르 예술도 수세기에 걸쳐 변화했습니다. 프랑스 학자들은 처음에 이러한 변화를 두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6, 8세기의 크메르 원시 예술과 9, 13세기의 고전 크메르 예술입니다. 이후 고전 예술은 앙코르 예술로, 원시 예술은 앙코르 이전 예술로 이름이 바뀌었고 14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앙코르 이후 예술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건축, 도상학, 조각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크메르 예술은 15가지 스타일로 더욱 정확하게 분류되었으며 그중 10가지는 앙코르 시대에 속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각 분류의 주요 기념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판테아이스레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때때로 약간 더 이른 시기의 프레룹 사원과 연관되지만 판테아이스레이는 거의 자체 스타일의 유일한 예지만 뛰어난 장식으로 구별됩니다. 판테아이스레이 양식의 기념물들. 판테아이스레이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이 양식과 관련될 수 있는 기념물은 5개뿐입니다. 모두 시엠빕시엠 립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라사 스랄라오 프라셋 스트렐러, 프라사 트라페앙 키앙 프라셋 트레핑 크엥, 프라사 세크 타투이 프라세. 세익 제초와 판테아이스레이 양식의 사원, 그리고 앙코르 토멘컬 섬에 있는 서쪽 프라사 탑 프라셋 터페 중앙 성소입니다. 회색 사암으로 지어진 후자의 두 가지 예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상인방과 다른 건축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는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 중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기념물의 대부분은 심하게 파손된 상태입니다. 사진은 앙코르 톰 북쪽 클량게안 동쪽에 있는 판테아이스레이 양식이라고 불리는 사원의 중앙 성소입니다. 지도는 판테아이스레이 양식 사원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판테아이스레이 고풍주의와 혁신 사이에서 왼쪽 사진은 프레아코에서 영감을 받은 판테아이스레이의 장식된 상인방이며 오른쪽 사진이 영감을 준 프레아코의 상인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판테아이스레이는 이전 양식, 특히 코케르 양식에서 변화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양식은 고대 양식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으며 이는 판테아이스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의 여러 장식된 상인방 조각은 9세기의 프레아, 코프레아, 커 또는 롤레이 러리와 같은 롤로스 러루스 유적지의 기념물을 모방합니다. 왼쪽 사진은 바킹백행 양식의 팀파눔, 가운데 사진은 판테아이스레이 양식의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팀파눔, 오른쪽 사진은 클레앙 양식의 팀파눔입니다. 프레아코 양식을 모방했지만 판테아이스레이는 여전히 크메르 예술의 주요 혁신을 나타내며 동시대의 프레룹과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외벽의 팀파눔 페디먼트는 크메르 예술의 내러티브 도상학의 진화를 나타냅니다. 앙코르 이전 시대의 몇 가지 드문 특징이 판테아이스레이 이전의 일부 앙코르 양식과 함께 나타나지만 이 사원은 11세기 후반에 점차 확산되어 12세기 양식을 특징짓는 이러한 유형의 구성의 원천을 나타냅니다. 판테아이스레이 양식을 계승한 클레앙 양식은 이러한 혁신을 버리고 크메르 예술의 내러티브 도상학의 진화를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판테아이스레이 사원의 신들. 판테아이스레이는 시바에게 헌정된 예배 장소였으며 또한 손님을 맞이할 의무가 있는 순례지였습니다. 이 의무는 사원의 창건 비석에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묘사된 창건자의 성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판테아이스레이에서 행해진 종교적 관행의 몇 가지 측면만 알 수 있습니다. 시바교와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기념물의 일상생활을 구성했습니다. 브라만들은 보시를 하고 부지를 유지함으로써 신들의 안녕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주요 의식은 시바에 남긴 표현인 링가의 제물로 바치는 액체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종들이 기념물을 유지하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1년 내내 몇 가지 성대한 종교 의식이 조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테아이스레이의 설립은 순전히 종교적인 기능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앙코르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판테아이스레이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왕실의 재단은 아니었지만 신들의 영역에 위치한 판테아이스레이 사원들은 그 지역과 마을 사람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반대로 사원의 환대와 종교 교육은 사원신의 보호 아래 사회적 결속과 평화를 강화했습니다. 판테아이스레이의 종교적 관행은 14세기의 테라바다 불교가 도래하면서 바뀌었을 것입니다. 당시 앙코르와트와 바푸온을 포함한 여러 사원들이 이러한 유형의 불교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특히 16세기 이후부터 그러했습니다. 비유에 따르면 야즈나바라와 그의 형제 비슈누쿠마는 이스바라 프라반테아이스레이의 주요 신을 세우고 그 이름을 트리부바나마에스바라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념물의 중앙 성소의 링가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야즈나바라의 여동생 자은아비가 남쪽 성소에 세운 두 번째 링가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사원에 모셔졌고 북쪽 성소에는 비슈누상이 모셔져 야즈나바라에 가까운 친척에게 헌정되었습니다.
판테아 이스레이의 신들의 분포는 일반적인 브라만교 삼위일체인 브라마, 비슈누, 시바가 발견되는 다른 성소 기념물과 다릅니다. 판테아 이스레이에서는 시바가 브라흐마를 대체했습니다. 따라서 사원의 남쪽 절반은 시바에게, 북쪽 절반은 비슈누에게 헌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라마는 남쪽 절반에서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닙니다. 야즈나바라는 지식의 여신이자 브라마의 배우자인 사라스바티의 아바타 중 하나인 바기스바리를 나타내는 조각상과 야즈나바라의 두 영적 스승일 가능성이 있는 두 비자구를 세웠습니다. 판테아 이스레이 중앙 성소의 공간적 분포는 도상학적 주제와 세 번째와 네 번째 입구 파빌리온 사이의 경계가 표시된 둑길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인접한 종교 단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즈나바라는 기념물의 주축을 따라 시바의 지배력을 높였고 서쪽 고프라일의 마에스바라와 우마의 아름다운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이 조각상은 프놈펜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축의 도상학은 주로 시바파였지만 비슈누의 배우자인 락슈미, 신들의 왕인드라, 그리고 두 인도 서사시 나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의 장면들도 묘사되었습니다. 디부바나 마에스바라의 영역. 야즈나바라는 판테아 이스레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판테아 이스레이와 관련된 두 개의 다른 기념물, 즉 프라사 세크타투이와 프라사 트라페앙 키앙의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판테아 이스레이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두 사원은 벽돌과 라테라이트가 지배적인 유사한 배치를 보여줍니다. 야즈나바라는 신 트리부바나 마에스바라와 관련된 두 개의 링가를 봉헌했습니다. 판테아 이스레이에서 신은 야즈나바라와 그의 남동생이 세운 링가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건물은 동일한 수입을 공유했으며 경계에 여러 마을이 포함되어 있고 라인이 라젠드라 바르만 왕에 의해 설정된 영역에 속했습니다. 15만이 1133. 판테아 이스레이의 힌두 도상학이 첫인상에서 종교적 기능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지만 비문은 기념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테아 이스레이에는 문설주와 사음판의 산스크리트어와 크메러로 새겨진 11개의 비문이 있습니다. 페널은 1922년에 작성한 논문에서 이러한 비문 중 몇 개를 번역하여 사원과 창립자의 원래 이름을 밝히십니다. 따라서 여인들의 도시는 시바의 도시라는 뜻의 이스바라프라로 불렸는데 이는 사원의 시바파적 성격을 전달합니다. 야즈나바라와 그의 남동생이 창립자였습니다. 야소다라 프랑코르의 창립자인 야소바르만의 손자인 야즈나바라는 브라만의 아들로서 신학, 의학, 음악, 천문학, 문학, 연극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비문은 사원의 건립 날짜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은 1924년 개간 중에 발견되었으며 두 시기의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세기 후반으로 라젠드라 바르만 944-968과 자야바르만 5세 968천의 통치 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세기 후반 스린드라 바르만 1295-1307의 통치 기간입니다. 1936년 개조 중 사암봉헌 비석이 발견되면서 이 질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양면에 새겨진 이 비석에는 967년 이스바라프라의 봉헌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6년에 발견된 많은 불교, 봉헌판 의보와 판테아 이스레이의 예배자들은 스린드라 바르만의 통치 기간 또는 그 이후에 개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통치는 캄보디아의 테라바다, 불교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터져버린 판테아 이스레이의 유물들. 발견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판테아 이스레이의 많은 구성 요소들이 사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조각상과 특정 건축 구성 요소들은 박물관이나 앙코르 유물 보존소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2-2005년 보존 작업 이후 일부 구성 요소들이 사원 남쪽의 저장소에 보관되었습니다. 판테아 이스레이의 구성 요소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는 프놈펜 국립박물관, 파리의 김해 박물관, 시엠립의 앙코르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원의 곳곳에 위치한 약샤, 사자, 원숭이, 독수리의 상들도 각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래도 훼손의 위험이 있는 야외 사원보다는 박물관으로 옮겨서 보존할 필요가 있었겠죠. 휴머머 헤스베라입니다. 시바와 우마 신성한 부분은 19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1952년 프놈펜 국립박물관이 된 알베르사로 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1970년대 초머리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1889년에 설립된 파리의 김해 박물관은 1920년대에 트로카데로, 인도차이나 박물관의 컬렉션을 흡수하면서 크메르 컬렉션을 늘렸습니다. 이 컬렉션은 들라포르트의 1873년 탐험에서 수집된 것입니다. 1936년 김해 박물관은 EFU와 협력하여 필립 스턴에게 유사한 유물 중에서 박물관의 인도차이나 컬렉션에 추가할 수 있는 유물을 선택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독특한 유물은 캄보디아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테아 이스레이의 건축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에네스테로스 볼레의 부재를 사용하여 고대 건축물을 복원하는 기술 과정에서 일부 파빌리온은 재조립하기에는 너무 손상되었다고 간주되어 두 개의 페디먼트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김에 박물관으로, 다른 하나는 1917년에 지어졌으며 인상적인 한 쌍의 문이 판테아 이스레이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프놈펜 국립박물관으로 왔습니다. 사진의 자료는 앞사라 텔러템의 장면을 보여주는 페디먼트로 파리 김해 박물관에 있습니다. 앱세라는 힌두교와 불교, 신화에 나오는 천상의 무의입니다. 틸로타마는 앞사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판테아 이스레이 사원의 페디먼트입니다. 이 페디먼트에는 힌두교, 서사시 마하베라트의 한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머와 듀얼유덴의 싸움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마는 판다바 가문의 용맹한 전사이고 두르다나는 카우라바 가문의 리더입니다.
이 둘은 마하바라타 전쟁의 마지막 전투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럼 반테아 이스레이를 한 바퀴 돌아볼까요? 과거의 모습들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주연으로 논이 있습니다. 황토기를 지나면 사원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문인 동쪽 고프라입니다. 크고 높지는 않지만 페디먼트가 멋지네요. 고프라를 지나면 양쪽으로 갤러리가 있는 공간을 지납니다. 양편으로 기둥이 연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67m의 두께를 깎아보면 증축된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북쪽에 한 개가 있고 남쪽에 세 개가 있습니다. 두길은 사원의 세 번째 외벽의 동쪽 고프라에서 끝나며 이는 유적지 배치도의 두 번째 영역을 구성합니다. 동고프라 세 번이고요. 내부에 있는 요니입니다. 주연으로 해자가 있었던 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동고프라 두 번으로 합니다. 동고프라 두 번에서 세 번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동고프라 두 번의 페디먼트가 멋지네요. 연꽃 문양입니다. 주초일까요? 동고프라 두 번도 조각이 아주 좋습니다. 내부의 페디먼트도 멋지고요. 페디먼트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테라이트와 벽돌이 잘 드러납니다. 두 개의 구멍이 있는 이 유물은 뭘까요? 요니는 아닌 것 같고요. 기건 시바신을 상징하는 소인 난디네요. 인도에서 보는 난디는 굉장히 거대한데 캄보디아의 난디는 상대적으로 미니미니합니다. 드디어 사원의 중심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신들이 지키고 있는 북탑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드론 동고프라 한 번이네요. 동고프람 한 번의 모습이고요. 옆에서도 찍어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도서관이라고 불립니다. 조각이 참 섬세하네요. 다시 북탑의 모습이고요. 북쪽에 있는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조각이 어마어마합니다. 도서관의 측면 모습입니다. 사원의 북서쪽 부분이고요. 북쪽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북서쪽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서쪽 고프라 1과 2의 모습입니다. 북서쪽에서 본 사원이고요. 역시 북서쪽에서 본 사원입니다. 가자문이 잘 보이네요. 다테라이트 담장이 잘 남아 있습니다. 기단의 모서리에 각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쪽 고프라 한 번과 연결되네요. 서쪽 고프라 두 번에서 촬영한 사원의 모습입니다. 사원 중앙의 기단도 조각이 섬세하네요. 주연도 슬슬 돌아봅니다. 남서쪽에서 찍은 사원이고요. 이 사진은 남도서관이 잘 보입니다. 남쪽에서 촬영한 탑이고요. 다들 사진 찍느라 바쁘네요. 남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넓게도 찍어보고요. 이 사진도 잘 나왔네요. 서쪽 고프라로 나왔습니다. 담장으로 페디먼트 등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담장도 가까이 찍어봅니다.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북쪽에서 촬영한 모습이고요. 주연 해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올라가 보라고 안내판이 되어 있네요. 동북쪽에서 촬영한 사원의 모습입니다. 해자의 모습이고요. 반테아 이스레이의 재발견과 보존관리. 기사원은 1914년에 다시 발견되었지만 1923년 몇몇 부조가 약탈당한 후에야 프랑스 극동학원 EFU이 1년 뒤 유적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EFU의 주도로 앙코르 보존 사업이 진행되었고 1931년에서 1936년 사이에 최초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인 복원 노력은 1952년에 시행되었습니다. 1972년부터 1992년까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복원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1992년 앙코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후인 1998년까지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국이 안전상의 이유로 기념물 방문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APSARA, 국립당국의 APSARA는 현장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시작했고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원의 중앙 부분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APSARA와 스위스 정부는 함께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협력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반테아의 스레이 앞마당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계속되었으며 사원을 더 잘 보호하고 관광객 흐름 관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다 보고 나오니 이런 풍경이 펼쳐지네요. 역시나 더운 나라 답사 후엔 시원한 음료수 마셔줘야 합니다. 이렇게 상점가가 있어요. 이제 툭툭 타고 다음 유적을 보고